우선 2020학년도 C+200 비교과 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혁신단 연구원 박성근입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회 참여자 모집 안내가 나가자마자 신청이 마감된 걸 보니 학생분들께서 비교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명회가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인 비교과 설명회에 앞서 우리 대학의 교무 부총장님이시자 비교과를 주관하는 교육혁신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 오영식 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부총장을 맡고 있는 오영식입니다. 오늘 참여자를 보니까 2020학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 19학번들도 적지 않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2020학번들은 우리가 1학기 때 총장님 주관 하에 온라인으로 신입생들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제 얼굴을 봤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온라인으로 비교과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 비교과는 우리가 교육과 못지않게 굉장히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량으로서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서 이 비교과를 굉장히 교과 못지않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비교과를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학번부터는 이것을 저희가 졸업 기본 요건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에는 우리가 기본 졸업 이수학점을 140학점으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점 부담은 130학점으로 학점 부담 조금 낮추면서 대신 비교과 70유닛을 취득해야만 우리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졸업 요건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를 졸업 요건으로 도입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서 우리 한밭대학교가 유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모델이 여러 대학들에서 상당히 좀 벤치마킹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렇게 졸업 요건으로 강화하게 된 것은 요즘에 취업 시장에서의 경험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에 취업을 할 때 보통 블라인드 면접 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보통 이 학점이나 또는 대학 출신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학생들의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면접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자신의 학점이 4.5 만점에서 얼마인가 이것을 사실은 면접으로 해서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성적으로서 활동으로서 자기가 관심이 있고 또 흥미가 있는 그런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아온 그런 능력들을 면접 과정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는 최대로 유리한 요건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과 과정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특히 2020학번 학생들에게는
요즘 지금 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대면 접촉할 수 없어서 사실은 아마 이와 같은 C 플러스 유입의 비교과 과정 그 브로셔를 아마 가정에서 다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교과 유닛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충 표를 보고 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표를 가지고 또 우리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온라인 설명회는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또 이 비교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설명회는 아마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카드 뉴스라든가 이런 그 학교 공식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안내가 가게 될 것이고요. 또 학과 등을 통해서도 자주자주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안내를 해서, 특히 이제 19학번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70유닛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을 하지 못해서 졸업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실은 그 요건을 맞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그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런 핵심 역량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가 이제 기점이 되겠지만,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될 것이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가로 더 설명회를 가질 테니까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주 참여해 주시고, 또 그런 의문점도 해소하시고, 또 여기서 해소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 혁신한 홈페이지라든가 학과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질문을 해 주시게 되면 제가 그런 의문점들을 여러분들을 해소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00 비교과 과정 학생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아직 안 나왔나요? 네, PPT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한밭대학교 교육혁신단 아래쪽에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나중에 비교과 과정에 대해서 실적을 등록할 때 사용하시면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좀 많은 목차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Q&A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이 다 끝난 후에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늘 답변을 다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남은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C+U200 졸업 이수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C+U200 졸업 이수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대학교 우리 대학 학생들이 전공 교과뿐만이 아니고 전공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내 오셨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도 생활기록부에 비교과를 많이 활동 실적을 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와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U200 졸업 이수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졸업 요건은 졸업 이수 제도이기 때문에 졸업하는 요건이 있는데 교과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이나 교양이나 이런 과목들로 얻을 수 있는 교과 과정에서 얻는 학점이 130학점의 크레딧 C이고요. 비교과 활동으로 얻는 유닛 70유닛을 이수를 하는 것이 졸업 요건에 해당됩니다. C+U200 졸업 이수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모든 학생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C+U200 졸업 이수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 신입생으로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이 제도에 영향을 받고요. 편입생은 2021학년도 편입생부터 신입생이 3학년이 되는 시점인 2021학년도 편입생부터 졸업 요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C+U200 졸업 이수 제도의 미적용 대상은 그 이전 2018학년도 신입생, 2017 신입생 여러분들이고요. 편입생도 2020년, 2019년 그때 편입한 학생들은 이 졸업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U200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교과 수업이 아닌 비교과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인데요. 유닛 부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활동 후에 유닛이라는 것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교과 과정을 하는 목적이 졸업 이수 제도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궁극적인 목적은 졸업 이수 제도에 적용하고 상관은 없이 여러분들께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졸업 이수 제도에 영향을 받는 신입생 2019학번부터 편입생 2021학번부터는 재학 기간 동안에 신입생은 70유닛, 편입생은 그것의 절반인 35유닛을 취득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졸업 요건을 갖추는데 물론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 활동을 1년 동안 열심히 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에 비교과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그 수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교외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내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 이외의 프로그램들을 교외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의 부서나 학과나 부속기관 등 즉 우리 학교 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교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요. 교외 프로그램은 교내에서 운영하시는 어떤 부서나 학과에 상관없이 그 이외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교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독서, 책을 학교에서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학 자격증, 어학시험을 응시한 횟수, 응시, 컴퓨터 자격증, 봉사활동들도 교외 프로그램인데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내에서 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1365 등과 같은 봉사 포털 사이트 있죠. 그곳에 등록된 봉사는 교내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외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교내 프로그램인지 교외 프로그램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활동 실적을 등록해서 유닛을 얻거나 혹은 장학생 대상자가 됐을 때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교내 프로그램의 실적을 입력하시는 분과 교외 프로그램의 실적을 입력하시는 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구분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교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설 현황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참여를 신청하시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 결과로서 유닛이 부여가 되는데요. 교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학교가 운영하는 비교과 과정 홈페이지가 있고요.
보통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그 해당 내용들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문자로도 많이들 보내시기 때문에 문자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과과정 홈페이지는 저희는 HCAN 시스템으로 부르고 있고요. hbnu.hanba.ac.kr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된 프로그램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수강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교회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유닛이라는 걸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닛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저희들이 보통 포인트라는 개념으로 유닛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좀 더 크죠. 저희가 졸업이수제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유닛을 획득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확장돼서 생각하면 학점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닛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교내에서 하는 활동이 있고 교외 활동이 있습니다. 교내 활동은 교내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시면 비교과 운영 부서에서 유닛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교외 활동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자신의 실적을 비교과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나중에 유닛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등록하는 방법은 첫 번째, 교내 프로그램 참여 실적은 프로그램 운영 부서에서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유닛을 부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신 후에 활동만 하시면 되고요.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유닛 부여는 각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HCAN 시스템에 여러분들 명단과 유닛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교외 프로그램 참여 실적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증빙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등록자를 제가 학생이라고 했고요. 등록 방법은 실적 증빙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서 HCAN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업로드를 하시면 저희 교육혁신단에서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증빙을 확인을 하고 증빙에 이상이 없으면 유닛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기타 교수 상담, 마지막에 기타의 교수 상담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상담받은 실적을 시스템에 다른 저희 비교과 HCAN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 실적으로 HCAN 시스템에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한밭대학교 비교과 과정 운영 프로세스를 보시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비교과를 개설하는 운영하는 부서와 여러분들 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유닛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비교과 관리자인 교육혁신단과 여러분들 사이에 유닛 획득의 어떤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교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편에 교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비교과 운영자, 학과나 부서나 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난 후에 비교과 운영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유닛을 부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에서 유닛 부여를 확인하신 후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 비교과 운영자 선생님들께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교외 실적으로 독서나 봉사나 경진대회나 이런 경우에 처리되는 과정인데요. 학생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활동을 하신 후에 발생한 증빙, 예를 들어서 봉사 같은 경우에 1365 사이트에서 봉사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출력물들을 저희 비교과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증빙을 보고 유닛을 부여해 드립니다.
네,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플렛을 저희가 2020학번 학생들, 신입생들에게는 저희가 이 리플렛을 보내드렸어요. 아까 저희 교무 부총장님께서도 보여드렸던 리플렛인데요. 아마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으로 이 리플렛을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체계로, 유닛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몇 유닛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영역, 활동, 항목, 세부 영역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인성윤리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독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서를 한 후에 독서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시스템에 HCAN 시스템에 보고서를 입력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학에서 지정한 도서는 3유닛, 비지정 도서는 2유닛을 여러분들께 부여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더 보시면 유닛이라고 되어 있어서 2에서 3유닛, 그래서 지정 도서는 3유닛, 비지정 도서는 2유닛이고요. 그 옆에 한도라고 해서 학년 한도와 전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한도에 10이나 5나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은 한 학년에 취득할 수 있는, 한 1년에 취득할 수 있는 유닛의 제한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영역에 글로벌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죠. 글로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학이 있는데요. 글로벌이 이거 말고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리플렛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에 어학이 있는데 공인영어 시험 점수 같은 경우에 영문학과는 500점 이상, 영어 영문학과 외에 학과에서는 500점 이상, 영어 영문학과에서 600점 이상일 경우에 유닛을 6유닛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 한도라는 20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입학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어학 점수에 관해서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유닛이 20까지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도가 있는데 자세하게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개설은 각 부서나 학과에서 개설을 하는데요. 우리 대학 여러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거고요. 부서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부서라는 것은 저희 대학의 학생처 이런 부서들이 있고요. 교수학센터, 기초융합원 이런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개설을 하게 되고요. 물론 개설한 정보는 비교과 시스템, HCAN 시스템과 학교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개설 시기는 이것이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설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개설이 되고요.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부서에서 자체 계획하에 개설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개설 정보는 비교과 과정 운영 홈페이지나 학교 대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내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방법은 비교과 과정 운영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듯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교의 몇 개의 부서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에 그 사이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HCAN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여 신청도 거기서 하시고 개설 정보도 HCAN 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참여 예시를 제가 몇 가지만 들었는데요. 교회 비교과 과정 참여 활동의 종류를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봉사 같은 경우에는 1365나 VMS나 두볼 등에서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봉사고요. 여러분들 이미 봉사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VMS나 두볼에 있는 봉사가 1365로 다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편하게 받으시려면 1365로 다 연동하셔서 1365에서 징빙을 내려 받으시면 될 겁니다. 봉사는 그런 봉사가 있고요. 자격증은 어학 자격증이 있는데 영어에 관련된 중국어, 일본어 어학 자격증이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학과, 비관련 학과에 따라서 점수가 서로 다르게 점수에 따라 다른 유닛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전공 자격증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에 해당되는 전공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학과마다 어떤 기사, 어떤 산업기사가 전공 자격증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자격증도 있는데요. 컴퓨터 자격증은 OA 자격증, 네트워크 자격증,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 또한 리플렛에 여러분들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리플렛 또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회는 교회 경진대회, 공모전이 교외 활동이고요. 교내에서 하게 되는 경진대회는 교내 경진대회가 됩니다. 논문도 교외에 어떤 논문을 교회에 있는 학술 논문을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그 논문도 교회 활동이 되고요. 재산권, 지식재산권 중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저작권 등도 교회 활동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그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인턴도 있을 텐데요. 학점과 연관된 현장 실습은 제외하고 순수히 교회 인턴에 해당되는 활동은 저희가 유닛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도 참고하시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화면에서는 저희 학교가 2020년도에 개설되어 있던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26일까지의 개설 현황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30개 부서가 현재 참여를 했고요. 학과 부서 포함해서 30개고요. 현재 190개의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되고 거의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실제로 진행된 순서대로 20개만 모아놨는데요.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하셔도 유닛이 부여가 되고 신문방송국 학생 기자활동, 퀴즈 대회, 10번에 보시면 핵심 역량 진단 이런 활동도 유닛을 받게 되시고요. 오른쪽에 18번, 17번, 18번, 19번을 보시면 진로 설계를 한다든지 교수 상담을 하시는데 생활 상담이나 진로 상담 같은 그런 종류의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 횟수에 상관없이 상담을 한번 하실 때마다 유닛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 내용은 볼 수 없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상담하셨다는 명단만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여러분들께 유닛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HCAN 시스템 화면인데요. 이제 왼쪽에는 구 시스템인데 제가 이 PPT를 만들 때는 아직 화면이 바뀌기 전이어서 왼쪽에 있는 화면이었고요. 이제 화면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으로 HCAN 시스템으로 화면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름을 다시 네이밍을 다시 해서 오른쪽과 같은 화면으로 이제 바뀌어 있을 거고요. 11월, 12월이 되면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시스템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로그인은 HCAN 시스템 로그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그인은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들어 쓰시는 건 아니고요. 회원가입을 따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통합학사 시스템에서 사용하시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똑같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로그인이 되지 않으실 때는 통합학사 시스템 아이디 비번과 같은지 확인을 꼭 해보신 후에 만약에 통합학사 시스템에서 아이디 비번에 오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HCAN 시스템에 로그인이 되지 않으실 때는 저희 교육혁신단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통합학사 시스템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통합학사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부서에 그 아이디 비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CAN 시스템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왼쪽에 메뉴에 학생 권한 아래쪽으로 보시면 C+U200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어떤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노스페이스 비교과 프로그램 3D 모델링 심화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그 메뉴를, 그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제가 빨간 네모 박스를 채워놨는데 거기에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왼쪽 메뉴를 다시 보시면 학생 권한 아래쪽으로 네 번째 개인 실적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교내 프로그램, 교내에서 개설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 화면은 교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독서나 봉사나 기타 다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실적을 등록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 분류를 가셔서 오른쪽 끝에 있는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증빙을 올리실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유닛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닛 신청이 되면 저희 교육혁신단에서 증빙을 확인한 후에 유닛을 부여해 드립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께서 유닛을 취득했을 때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유닛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적립 유닛 확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고 실제 유닛 받으신 화면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영역이라고 해서 이 화면 같은 경우에 인성윤리의 비교과 활동 자기진단, 이 자기진단은 아마 핵심 역량 진단과 같은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일 거고요. 그래서 언제 유닛이 등록이 됐는지, 신청은 이 유닛을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이 유닛이 됐는지, 혹은 중간에 활동을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좀 덜하게 되면 1유닛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점수가 본인이 실제로 획득하신 유닛 점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상태는 여기 화면에서는 모두 승인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유닛이 확정된 경우에는 승인이고요. 유닛이 아직 심사 중일 때는 접수라고만 되어 있을 거고, 유닛이 만약에 증빙이 좀 부족하거나 증빙이 잘 올라오지 않았다거나 이랬을 때는 여기 상태 반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반려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왜 반려가 됐는지 이유가 다 적혀 있을 테니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밭대학교 인재가 있는데요. 저희 한밭대학교 인재상이 한밭대학교의 기본이 강한 글로컬 리더의 소양을 갖추고 재학생 인증 기준 또는 졸업생 인증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HBNU 인재, 즉 한밭대학교 인재라는 인재를 부여합니다. 아래쪽에 HBNU 인재인증제 인증 기준, 예를 들어서 재학생 중에서 신입생 인증 기준인데요. 이건 뭐냐면 현입생이 아니고 신입생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제 화면이 부족해서 제가 이 화면만 실제로 여기에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졸업생 인증도 있고 현입생 인증도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탑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1학년 HBNU 최우수 인재, 우수 인재, 학업 인재 이렇게 인재가 세 분류가 있고요. 성적 최우수 인재인 경우에는 학년 평점이 4.0 이상이면서 1년간 취득한 유닛이 20유닛 이상일 경우에는 그 학생들 모두에게는 최우수 인재라는 인재를 부여합니다. 1학년 HBNU 우수 인재는 학년 평점이 3.5 이상이 되고 1년에 취득한 유닛이 20 이상이 됐을 때는 그 학생에는 우수 인재라는 인재를 주고요. 1학년 HBNU 학업 인재는 학년 평점이 4.0 이상인 조건만 해당이 되고 유닛은 20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학업 인재라고 인재를 드립니다. 2학년도 비슷한데 2학년과 3학년은 학년 1년 동안 취득한 유닛에 대해서만 인재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2학년의 유닛 부분에 보시면
학년당 20 이상이면서 전체는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는 1학년, 2학년을 통틀어서 취득하신 유닛이 4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재를 선발하는 시기는 매년 2월과 8월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월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요. 8월에는 졸업생만 대상으로 해서 인재를 선발을 합니다. 인재 선발이 되게 되면 HBNU 인재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HBNU 인재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해 드리는데 저희가 직접 수기로 발급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HCAN 시스템입니다. HCAN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메뉴명에 인증서 발급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인재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인재인 경우에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샘플인데요. 인재인지서 샘플인데요. 네, 단장님이나 총장님 도장은 제가 실제로 여기서 노출되기가 힘들어서 그냥 가짜입니다. 이런 도장이 찍혀서 인증서를 뽑으실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HBNU 인재 선발된 사람이 곧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수자, 비교과과정 활동 우수자 장학금은 무엇이냐 하면 선발 시기는 일단은 매년 2월에 선발을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선발할 때 2019학년도 기준으로 선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준 1은 학년 성적과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취득한 유닛의 실적을 통해서 우수자, 장학금 수여자를 선발을 했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비교과 실적만 가지고 한 해 동안 유닛 실적만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 대상은 작년 기준에 2019학년도 기준에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는데요. 선발 기준하고 선발 대상은 2020년의 경우 2020년 비교과 활동 우수자는 2020년 1월에 선발 기준을 확정한 후에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2019학년도 기준의 선발 기준과 선발 대상이었고요. 2020학년도에 활동 우수자를 선발하는 때는 그때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장학금 예산은요 5,5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은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하기 전에 우수자 선정은 교육혁신단에서 하고 실제 장학금 지급은 학생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혁신단에서는 우수한 학생들 선발을 해서 학생처에 알려드리면 실제로 장학금은 학생처에서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시면 장학금 그 선발 기준에 창의 인재가 있었습니다. 창의 인재는 5명이 선발되었고요. 한 명당 100만 원씩 500만 원이 총 지급되었습니다. 도전 인재는 5명이었고요. 이 도전 인재도 100만 원씩 지급이 되었고 총 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왼쪽 편의 선발 기준에 학년 성적 플러스 한 해 유닛 실적 그렇게 선발한 인원이 창의 인재고요. 그 왼쪽의 기준 2에 한 해 유닛 실적만 가지고 선발한 장학생이 도전 인재입니다. 그래서 창의 인재 가장 높은 학생 5명, 도전 인재 가장 높은 학생 5명 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닛 우수자는 실제로는 이제 네 구간이 있었는데요. 네 구간의 학생이 총 140명이고 나머지의 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비교과 과정 활동 실적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인정은 이 인정과 그 장학생 선발, 인재 선발이 약간 좀 달라서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실적이 발생한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적이 발생했을 때 등록을 해도 되고요. 실적이 발생한 이후에 나중에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요. 졸업하시기 전까지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적 인정 기간은 입학 연도에 취득한 실적부터 졸업 전까지 취득한 실적 모두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학년도 신입생인 경우에 3월에 입학을 하죠. 그런데 그해 1월과 2월에 취득하신 실적도 실제 여기에 유닛을 부여하는 실적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취득을 하시면 졸업 전까지 언제든지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모두 실적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등록 기간별 인정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인정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실적 등록 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졸업 전까지 언제나 시스템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발생한 해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아래쪽에 실적 인정 연도를 보시겠습니다. 다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실적 등록은 언제나 할 수 있는데 졸업 전까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등록한 실적은 실적이 발생한 해의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2020년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21년도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인재인증 선발이나 혹은 장학생 선발할 때 실적이 없어서 그 실적은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 제외가 되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에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2021학년도에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그거는 2020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2020년 실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인재를 선발할 때도 이것은 그 유닛에 포함될 수 없고 총 유닛에 포함될 수 없고 2021년에 인재 선발할 때도 이 유닛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적이 등록한 그 해, 실적이 발생한 그 해에 반드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졸업 전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 이수제도의 영향을 받는 2019학번과 2020학번 학생들은 졸업에 70유닛 혹은 편입생은 30유닛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때는 이 실적을 포함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인재인증 선발이나 인재인증은 매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재인증 선발이나 장학금 선발할 때 이 유닛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해에 발생한 실적은 그 해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휴학한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휴학 중에 취득한 실적은 복학한 해에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야지만 그 해, 복학한 해의 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휴학했을 때 취득한 실적을 복학한 해에 등록하지 않고 그 이후에 등록을 하시면 그것 또한 복학한 해에 인재나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적을 취득한 해에 등록하시는 게 좋겠고요. 휴학을 제외하고 실적 발생 연도와 등록 연도가 다를 경우 HBNU 인재 선발과 장학생 선발 시에 해당 실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비효과 과정 활동 실적 인정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비효과 과정 활동이 2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일이 실적이 발생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 단기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고 장기로 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 동아리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마감되는 그런 봉사활동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봉사활동 기간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2회를 걸쳐 있을 경우에 마감이 종료가 2021년이기 때문에 2021년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시험인 경우, 어학시험은 실적 인정일을 시험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라든가 응시 일자라고 그 증빙에는 적혀 있게 되는데요. 시험을 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실적이 발생한 날이 증빙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인정한 날이 증빙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학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일만 그 증빙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일, 테스트데이, 응시일자가 어학시험의 실적이 발생한 날로 저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예정자가 있는데요. 졸업예정자가 장기봉사를 해야 돼서 내년에 실적이 발생하게 되면 졸업예정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닛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그 해 유닛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졸업예정자가 기간을 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간이 2회에 걸쳐 있을 경우 프로그램 운영부서의 판단 하에 졸업 전년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활동기간이 졸업자가 활동기간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일 경우에 2020년 실적으로 부서의 판단하에 2020년 실적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미리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과정 활동 등록 기간은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언제 유닛을 등록해 주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거여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내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부서에서 등록을 해줄 거고요.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HCAN 시스템에 유닛을 입력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오늘 종료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로부터 3주 이후 안에까지 3주 안에 각 부서에서 유닛을 입력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바쁘셔서 유닛을 조금 늦게 넣으시게 되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유닛이 너무 안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부서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주 이내라고 하면 12월에 종료되는 프로그램이 좀 다음 해 1월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종료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실적을 입력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실적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내 프로그램하고 관련 없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실적 증빙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발생한 실적은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입력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발생한 실적은 12월 30일까지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발생해도 저희가 복구하는데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미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마지막 날 있죠.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혹시 실적이 발생하시면 반드시 생각 잘 하고 계셨다가 그날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교회 활동 증빙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증빙이 잘 되어 있으면 유닛을 부여해 드리는데요. 유닛 부여는 교육혁신단에서 내년 1월 2일까지 유닛을 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교과 과정 실적 인정 예시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표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첫 번째 세로 줄을 보시면 2020년의 활동 내용이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서활동 보고서도 있고 ITQ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토익 시험도 보셨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이 4개를 다 했는데 만약에 실적 등록 연도가 독서활동 보고서는 2020년 같은 해에 등록을 했고 ITQ 자격증 2020년에 등록을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토익 시험은 2021년에 등록을 했고 봉사활동도 2021년에 등록을 한 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은 휴학했다 복학한 경우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독서활동 보고서와 ITQ 자격증은 2020년도에 활동을 하고 실적 등록도 2020년도에 했기 때문에
실적 인정도 20년이고 인재 선발 시 2020년 인재 선발 시에 그 유닛을 활용을 할 거고요. 2021년에는 당연히 2020년도에 인재 선발 시 실적을 적용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실적 적용을 하지 않겠죠. 졸업 시에는 모든 실적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졸업에 이 실적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졸업 이수 제도에 적용되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토익 시험은 2020년도에 토익 시험을 했는데 2021년도에 실적 등록을 했으면 실적은 2020년도에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실적인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등록을 안 해놓으시면 2020년 선발에도 그 실적은 반영을 못하고 2021년 실적에도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봉사활동 경우에는 마지막에 휴학했다 복학했던 경우에는 실적이 2021년도에 복학해서 2021년도에 실적을 등록을 하시면 그 해의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은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신청을 하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외 비교과 과정은 저희 교육혁신단에 혹시 이 신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응해 드리겠습니다. 비교과 과정 운영 기준이 있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 10분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과 과정 운영 기준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는 세 종류가 있고요. 총동아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가 있고 전공동아리가 있고 자율동아리가 있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소속 동아리는 뭔지 아시고 계시겠죠? 저기 대운동장 끝에 동아리 시를 갖고 있는 거기 동아리들이 총동아리 연합회 소속이고요. 1, 2학기에 따라서 각각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유닛 부여를 해드립니다. 전공동아리는 학과에서 있는 동아리, 학과에서 전공에 대해서 공부하는 동아리인데요. 지도교수 1명과 학생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1학기, 2학기 각각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1, 2학기 따로따로 유닛을 부여해 드리고 학과에 제출하시고 학과에서 유닛을 부여해 드립니다. 제출은 어디에다 하시냐면 이 전공동아리이긴 한데 여러 과 학생들이 비슷한 과 학생들이 모여서 전공동아리를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도교수님이 계신 그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동아리는 전공동아리는 지도교수님께서 만약에 두 분이시면 한 분을 대표 지도교수님을 정하셔서 그분이 계신 학과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율동아리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고등학교 다니실 때 자율동아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동아리 구성은 지도교수 1인에 학생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선생님, 잠시만, 2명이면 3명. 괜찮아요? 3명이었던가? 2명 이상이면 되고요. 한 학생이 활동 가능한 자율동아리 수를 2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를 너무 많이 하면 저희가 좀 진짜 하고 계신지 보기가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한 학생이 활동 가능한 자율 동아리 수는 2개로 합니다. 동아리 모집 공고가 조만간 나갈 텐데요. 동아리 모집 공고일 내에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도교수 1분 모시고요. 그 지도교수가 계신 소속 학과에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저희가 제출하시라고 아마 기간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제출하시는 기간에 학과 사무실에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학과에서 유닛을 부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총동아리 연합회의 동아리도 하시고 전공동아리의 동아리도 하시고 자율동아리의 동아리도 하시면 중복해서 유닛을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봉사가 있습니다. 교내봉사는 순수 교내봉사입니다. 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봉사입니다. 그 부서에서 유닛을 부여할 거고요. 교회봉사는 포털에 등록된 봉사입니다. 아까 앞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봉사 포털 1365나 VMS나 두볼이나 여기에 등록돼 있는데 활동은
한밭대학교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외 봉사입니다. 1365에 등록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서 교내 봉사인지 교외 봉사인지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교내 봉사인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유닛을 드리고 교외 봉사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증빙을 올리시면 교육혁신단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유닛을 부여해 드립니다. 교외 봉사인 경우에 그 봉사 실적을 올리는 방법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해서는 홈페이지에 함께 올려드릴 테니 교회 봉사 실적 등록하실 때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점 관련된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있죠. 사회봉사라는 교과목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패스한 학생, 패스 아니면 페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패스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 교과목은 30시간을 해야 하지만 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 학점으로 인정받은 시간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봉사 교과목에 패스를 한 학생은 30시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닛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봉사를 전체를 다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알아서 30시간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유닛을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비효과 활동 중에서 독서 활동이 있는데요. 독서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독서 활동 보고서와 독후 활동이 있습니다. 독서 활동은 여러분들께서 Hcan 시스템에 직접 올리시는 거고요. 독후 활동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독후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서활동 보고서는 Hcan 시스템에 올리시면 교육혁신단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올리는 건 모두 다 교육혁신단에서 유닛을 부여하기 때문에 독서활동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올리시고 저희가 유닛을 부여하고요. 독후활동 보고서는 도서관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께서 유닛을 부여하실 예정입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공 자격증이 있는데요. 전공 자격증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전공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본인 여러분들께서 입학할 때의 전공이 있잖아요. 그 전공을 학과가 있죠. 그 학과를 제가 주전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학과인 그 주전공과 관련 있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런 기사는 전공 자격증에 포함되면서 15유닛, 7유닛, 5유닛인가 그런 유닛을 부여를 해드리고요. 다중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저희 학교 다중전공은 그 괄호 안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이런 전공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공, 또 하나의 전공을 하는 그 전공도 여러분들께 전공 자격증으로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에 해당되는 자격증 유닛을 부여해드립니다. 비전공 자격증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주전공, 다중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의 전공을 따는 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전공 자격증이라 해서 전공 자격증보다는 유닛이 좀 적습니다. 그 외에 의사소통, OA 여러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리플렛에 있고요. 그거 확인하셔서 그런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시고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학시험이 있는데요. 이제 두 종류로 제가 빨갛게 글씨를 써놨죠. 어학시험 점수에 따른 유닛, 어학시험 응시에 따른 유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학시험을 본 학생은 점수가 좋으면 점수에 따라서도 유닛을 받고 응시를 한 횟수에 따라서도 유닛을 받습니다. 어학시험 점수에 따른 유닛 부여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영문과는 영문과 그 외 학과, 중국어도 중국어과 그 외, 일본어도 일본어과 그 외 학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에 따라서 유닛 기준이 다릅니다.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취득 가능한 최대 유닛은 20유닛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영문학과 학생이 토익 850점을 맞으시면 14유닛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2021년도에 영문학과 학생이 토익 점수를 같은 학생이 토익 점수를 950점을 받으면 원래는 950점만 생각하면 이 학생은 20유닛을 받을 수 있는데 2020년도에 14유닛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전체 한도가 걸려 있어서 이 학생은 2021년도에는 6유닛만 부여를 받습니다. 어학시험 응시에 따른 유닛 부여인데요.
점수에 따라서도 유닛을 부여를 받고 어학시험 응시 쪽에도 똑같은 증빙을 올려주시면 응시 한 번 할 때마다 1유닛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응시가 사실 토익 시험이 좀 비싸죠. 예, 그 시험 말고요. 국제교류원에서 하는 모의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원에서 모의시험을 본 경우에도 1유닛을 부여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학시험을 보셨다면 그 증빙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서 교육혁신단에서 유닛을 부여해드리고요. 국제교류원에서 모의시험을 보신 경우에는 국제교류원에서 유닛을 부여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어학시험 점수 유닛과 응시 유닛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학시험 점수에 대한 증빙을 등록하실 때는 글로벌 영역의 글로벌 영역 어학 활동에 증빙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학 시험 응시에 따른 유닛을 받으시고 싶을 때는 똑같은 증빙을 글로벌의 교육 프로그램에 어학 시험 응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그 부분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과 과정 운영 기준의 포트폴리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년간 하신 저런 비교과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 증빙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이것 또한 유닛을 부여해 드립니다. 유닛이 나름은 상당히 큰 편인데요.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유닛을 받았고 그것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그것도 또한 최대로 5유닛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페이지 수는 10페이지 이상이고요. 표지하고 목차는 제외입니다. PPT로 보통 만드실 것 같은데요. PPT든 한글이든 상관없이 만드시고 제출 파일 형식은 PDF로 반드시 변환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내에 한 활동에 대해서만 만드셔서 제출하실 수 있고요. 제출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 HCAN 시스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는 저희 교육혁신단위원회에서 1월 중에 심사를 해서 최대 5유닛을 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설명회가 다 끝났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다 끝났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설명드릴 것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한 5개만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해주시면 재미없어요? 그죠? 재미없어서 빨리 끝내달래요. 제가 못 봤어요. 네, 이 PPT 파일은 다운받을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그 PDF로 만들어서 다른 거 필요한 거랑 다 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 사업으로 특허를 받게 되면 유닛 부여가 되나요? 회사에서 지원 사업으로 특허를 받으셨다면 본인 이름으로 특허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요, 저희 교육혁신단에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특허가 되는 건지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전인재 기준 제일 높은 유닛 실적이 뭐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유닛이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점은 4.0 이상이었을 잠시만요. 도전 문제가 어디 있었지? 문제가 얼른 안 보이네. 예, 도전인재가 유닛만으로 심사를 한 경우일 텐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올해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시점에 2019학번 학생과 2020학번 학생이 최대 유닛은 제가 한 몇 주 전에 통계를 내봤거든요. 2019학번 학생이 올해
제일 취득을 많이 한 학생이 52유닛이었던 것 같고요. 52.5. 그 다음에 2020학번 학생이 올해 현재 시점까지 제일 많이 유닛을 취득한 학생이 45.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는 제가 외우고 있어서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외 비교과 과정 활동 중 자격증은 재학 중에 취득한 것만, 네, 재학 중에 취득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입생이면 2020년도, 2019학번 학생인데 2019년 1월이나 2월에 취득하셨어도 인정됩니다. 입학한 해에 따신 거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입학한 해 1월 1일 이전이거나 졸업한 이후거나 그때 따시는 건 안 되고요. 휴학 중에 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외 공모전 실적 등록의 경우 원하는 영역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교외 실적 등록하는 데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교외 실적이 여러 군데 있었네요. 교내 여기 있었고, 네, 문제 해결하고 실용 전문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실용 전문 둘 중에 학생이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독후 활동 실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독후 활동은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후 활동 신청은 그 프로그램 모집할 때, 학생 모집할 때 그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토익이랑 HSK는 각각 최대 20유닛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학 점수로 받는 것은 최대 20유닛이 맞습니다. 민간 자격증, 캘리그라피, 심리 상담사 등 언급이 없어서 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캘리그라피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심리 상담은 그것도 일단은 저희 리플레스에서는 없습니다. 민간 자격증은 포함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격증에 대해서는 리플렛을 확인하시면, 제 화면이 나가나요? 리플렛을 확인하시면 아래쪽 이쪽에도 있고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격증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도전 인재는 한 해 유닛 실적만 기준으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그 다음 질문은 없으신데, 독후활동 보고서는 부서에서 독후활동 보고서 등록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독후활동 보고서는 도서관에서 입력해 주실 거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분야를 잘 구분해서 아마 입력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렛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똑같고요. 비교과 과목에서 수강 완료했습니다. 자격증까지. 이거는 아까 연결된 말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못 본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봉사활동 유닛 신청의 경우 사회봉사활동으로 한 곳으로 유닛으로 복합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봉사활동 한 곳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곳이라는 게 혹시 장기봉사, 단기봉사, 봉사가 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봉사활동을 수강하는데 3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논패스가 됐을 때는 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30시간이 채우지 않아서 논패스가 된 경우에는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패스가 된 학생만 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30시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학과장님이 인정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민간 자격증 학과장님이 인정한다고 하셨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한번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요. 그 과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제가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지금 외우고 있지 못했어요. 자격증이 엄청 많거든요. 다 외우고 있지 못한데 제가 아마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비교과 프로그램을 1학기 때 같은 과목 2번 들었고 3유닛 중에 하나는 3을 받았고 하나는 2 받았어요. 비교과 프로그램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비교과는 과목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혹시
이 과목이라는 표현이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똑같은 걸 2번 하셨다는 얘기인데 한 번은 3유닛을 받았고 한 번은 2유닛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비교과 프로그램 유닛을 준 그 부서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건 저희가 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교내에서 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 전화하셔서 왜 그렇게 받았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OA 자격증 중 컴퓨터 활용 자격은 2급은 안 되고 1급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리플렛에 보시면 커말 자격증 1급은 5유닛이고요. 2급은 3유닛입니다. 사실 커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인데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드리고 싶으나 예, 그럴 수가 없네요. 네. 다 된 것 같죠? 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까지로 제가 질문 받고요. 혹시 이제 필요하신 질문이나 더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확인 드리면, 교내 활동을 하신 활동은 그 부서에서 유닛을 드릴 거고요. 교내 활동이 아닌,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따신 어떤 실적은 저희가 유닛을 부여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은 저희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11월이나 12월쯤에는 저희 비교과 아까 Hcan 사이트가 좀 단장을 할 겁니다. 그때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